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 권리 지킴이 박대영입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보원기 청구의 도사님, 전공 도사님, 전진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높이 요정. 네, 전혜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전예훈입니다. 네. 안 돼! 이거 뭐죠? 예, 잠시 어색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제 그만.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태원 참사 소식과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 규정이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경찰과 관련된 여러 정보공개 청구 관련된 이슈들을 좀 짚어봤는데 이제 경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방도 이제 궁금하다. 소방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애를 쓰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벽 그날 우리 30일 새벽에도 보셨지만 용산 소방서장이 손을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브리핑하던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또 입건이 됐다고 그래요. 예, 얼마나 사실 그 현장을 지키면서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그 트라우마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죽거나 다치셨는데 그 현장을 지키고 그 현장을 수습했던 분들이 다시 업무상 치사상죄로 이렇게 지금 입건이 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소방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제 기자회견 뭐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나 이런 그 뭐 회의 같은 데 참석해서 이야기했던 발언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또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사실 큰 재난재 상황이 있으면 소방 공무원들만큼 또 현장에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없죠. 우리가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이 소방 공무원이 과연 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현장에 있는 그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오히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쓰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분노하는 거죠. 이거 이제 이 사건을 지휘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자리에서 그만두지 않고 있고 또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지켰던 자기 책임을 다했던 지금 소방관들한테 이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솔직히 말하면 이 사회가 망할 징조예요.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인성 문제 있어? 책임질 사람 책임 안 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다 미루고 이러면 이제 사회가 망하는 그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길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지금 이런 징조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그 복무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소방 공무원들에도 복무 규정이 찾아보니까 있네요. 네, 소방 공무원 복무 규정 제 7조를 보시면 네. 화재 진압 또는 구조 구급 활동의 현장에서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소방 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 활동을 게을리하는 직무유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데요. 경찰 공무원들보다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불이 났는데 너무나 큰 불이 났는 그 현장에 지휘관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오라 아니면 진압해라 하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길마저 피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의 그 인체의 구조상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게 불이에요. 네. 예,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소방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불을 뚫고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약간 직업적 소명에 넘치는 거를 명령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소명을 넘어서서 그렇게 안 들어가면 지금 직무유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지금 복무 규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정도로 엄격한 복무 규정 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번에 현장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밤새 지켜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 특히 그 소방 공무원들이 이번에도 많이 느꼈지만 트라우마도 많을 것 같고 또 이 건강도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사도 있네요. 네. 여기 이제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 이상자만 65%. 이 중에 이제 상당수는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자기가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분들을 생각이 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빼가지고 그 못 빼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표정이나 그 비명 소리,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실 때 그 여러 가지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말만 들어도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이제 세월호 때도 이런 민간 잠수사분들이 그 고통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라는 우리 죄책감도 좀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많은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그런 꽤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이 소방 공무원들은요, 온갖 그 유독 화학 물질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 공무원들이 폐암이나 각종 이렇게 암에 많이 시달려서 이걸 산재 공상 신청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이 소방 공무원들한테 이게 증명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증명되면 뭐합니까? 자기 몸이 암에 걸리고 자기 몸이 엄청난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소방 공무원들의 애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네, 심리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저번에 근데 세월호 때 보면은 무슨 뭐 심리 상담을 뭐 의무적으로 뭐 몇 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을 뭐 통과시킨다 만다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네. 이거 뭐 소방 공무원이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래요? 7명 중에 1명이 지금 그런 지금 이 PTSD에 지금 노출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직업군보다도 이런 비율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참 심각한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한 직업한테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희생과 피해를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직업적 소명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뭐 이렇게 정당한 처우나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그 소방 공무원들이 원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처우도 좀 개선되기를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고 또 이번 이제 소방청으로 바뀌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이태원 참사 직전에 일주일 전인가요, 열흘 전인가요, 소방청장이 비리 혐의로 그렇습니다. 네, 예. 직위해제돼서 공석인 상태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려고 하면요, 네. 온갖 그런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요. 예. 구청장은 야유에 가 있고, 네. 서울시장은 프랑스에 가 있고, 소방청장은 잘려 있고, 예. 이런 일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책임질 사람들이 다 그 현장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누차 얘기하지만 현장을 지켜야 될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시민들은 큰 위험성에 이렇게 노출됩니다. 예, 이번 사건, 이 참사로 이것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이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용산 소방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날 새벽에 뭐 거의 매 시간마다 브리핑을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현재 사망자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몇 명이고 현재 어디로 이송 중이고 또 기자들의 말에 일일이 응답을 하면서
거의 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날 오전까지도 계속 브리핑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군요. 예, 한숨도 못 자고 네. 이분은 밤새 사퇴를 수습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예. 죄를 적용받아서 입건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이게 정말 그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날 우리 이제 이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 모두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대통령은 예, 빈 골목에 와가지고 예, 내진탕도 있었겠지 이런 이제 발언을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었고요. 서울시장은 다음 날 오후에 이게 좀 저녁쯤에 와가지고 예? 그 빈 공간을 보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작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소방서장은 지금 예, 직무상 치사상죄로 예, 이거 지금 입건돼 있고 지금 소방관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누가 지금 시민들의 생명을 그나마 살려냈는데 지금 본인들의 책임으로 다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사실. 그러니까. 한 명도 걸어 다닌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기억이 단 납니다. 한순간도. 저희 구급대원이 단 한순간도 걷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어다녔어요. 그 말이 굉장히 저도 좀 가슴을 때리는 말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 걸어 다니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 우리 소방관들이 했던 역할이죠. 네. 밤새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현장에 가겠어요? 현장에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가 좀 편을 들어줘야 되는 우리 시민들이 좀 보호해야 될 그런 공무원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방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그나마 사건을 정말 밤새 그래도 추스렸는데 이분들을 지금 예, 입건을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은. 그건 이게 정말 범시민적으로 이게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96년부터 4차례 인하대 팀이 한국인이 제일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조사를 했는데 소방공무원이 96년에는 3등이었는데 2016년에는 1등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소방관이 제일 먼저 나오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자, 이 이태원 참사 때와 관련해서 소방청에서는 오히려 용산 소방서장이 지휘 상황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던 것이라 그래서 뭐 보고가 늦었다라든지 혹은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적용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게 현장에 있던 그 기자들이나 방송 기자들이 찍힌 그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소방청에서는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다. 보고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 이제 기사에 잠깐 여기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야당에서는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를 했었군요. 네. 그런데 이 정부 측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게 11월 9일자 기사거든요. 네. 이번에 명단 공개가 14일이죠. 14일에 명단 공개가 희생자 명단 공개가 됐는데 11월 9일자의 기사에도 정부는 희생자 신상 공개 혹은 명단 공개에 대한 데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이 나온 것만으로도 이 정부가 얼마나 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방서장이 스스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또 말을 했군요. 이 말도 참 짠합니다. 네. 이 자리에 연연을 안 해야 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네. 총리나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 현장을 지켰던 소방서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지금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네. 예, 아까 지금 쭉 말했던 사람들은 그만둬도 되는 사람들이고 예, 어차피 뭐 그 직위가 끝나고 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 아직도 정년도 남아 있고 이런 분이 이분이 지금 자리를 연연하지 않겠다. 세상에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미루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지휘관들을 믿고 자신들의 어떤 몸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뭔가 머리하고 손발이 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사고를 치고 지금 뇌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손발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네. 지금 사태에 이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비유 참 적절하네요. 예, 이게 지금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네요. 지금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결국에 이제 소방 노조가 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라는 반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했죠. 고소에 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뭐 지금 소방 노조에서 지금 이상민 장관도 고발하고 고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죠. 본인이 지금 뭐 오히려 수사를 하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처음에는 뭐 경찰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요즘엔 또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지휘하고 필요 없을 때는 지휘 안 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지휘권인가요? 지금 예. 사실 경찰과 소방을 직접적인 관할을 두는 조직으로 바꾼 데가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안전부의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택시타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표시까지 싫고 남친이 아까운 거 자리야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소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자기 휘하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찰은 경찰관들이 대부분 반대했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반대했고 이런 일들이 터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면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수많은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전직 경찰들이. 그다음에 전직 경찰 의원, 뭐 전직 경찰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 안 듣고 하다가 정작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자기 지휘권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처 이름이 아예 행정안전인데 그러면 누가 이거를 책임을 지거나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본인도 이제 뭐 폼나게 자리를 안 던지고 싶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폼나게라는 말 자체가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보는 사람으로부터 너무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해요. 좀 더 겸손하게 말을 하고 어쨌든 이런 사태를 좀 앞으로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책임을 다 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폼나게란 말을 지금 누가 폼나게 얘기를 지금 자리를 던지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폼나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유가족들은 지금 그 말을 듣고 어떤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할까요? 예, 저는 이런 발언, 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이.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네, 오늘 뭐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알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좀 계속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알 권리 소방 공무원들 소방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 공개나 알 권리를 얘기에 앞서서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운 분노를 먼저 좀 전해드린 다음에 이어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그리고 수사를 중단하라,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라는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수사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왜 사람을 죽는 게 놔뒀냐, 왜 살리지 못했냐 이런 수사를 받으실까요? 그렇죠.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금 현장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뭐 말 그대로 수사를 해도 뭐 기소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거 뭔가 사건의 시선을 딴 데 돌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날 뻔히 전 국민이 다 영상으로 다 봤는데 이분들이 뭐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딴 데 갔습니까? 어디 딴 데 야유회를 갔습니까? 어딜 갔습니까? 그런 걸 다 보고 있는데 누가 그걸 기소를 하겠습니까? 검사들도 뭐 경찰관이나 그 검사들도 그 사건을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기소될 확률은 없고요. 예,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뭐 아무나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 관련돼 있는 분들은. 자, 그런데 우리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말 국민들의 이번에 거의 뭐 옆바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이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해서 그것도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이 경찰국 추진할 때는 또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고 그랬다가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 무관한 조직이다. 네.
라고 하셨네요. 이 경찰국을 신설할 때 이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를 관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총경급 이상 그 되는 이제 대상자들, 서장들이죠. 이 서장들의 인사들을 이번에 다 담당해서 했거든요. 근데 인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인사 담당 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보통은 그 부처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 인사를 하고 나서 지금 자기는 책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마 경찰관들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있을 겁니다. 누가 책임이 있어요? 어느 부처가 책임 있는 건가요? 부처 이름이 행정안전인데. 지금 국가가 책임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 행정안전부의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입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자, 현장에 사실 대통령이 뭐 몇 번을 갔다고는 하지만 이 국민들이 찾을 때는 없었어요. 국민들이 찾을 때는 책임자들은 어디 간지 없고 이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 비추고 화면에 나올 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진 찍고 영상, TV에 화면 나오고 이런 것에는 등장하면서 책임져야 될 순간에는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 분노는 뭐 여전히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부분 희생자들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20대들이고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국가의 어떤 이 보호를 받고 이 안전에 대한 최선의 배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이고 이런 현장에 대통령이 그 현장에 없었다. 총리도 없었다. 장관도 없었다. 서울시장, 영등포구청, 용산구청장까지 다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날 목격 아크로비스타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아크로비스타의 주민이 찍은 동영상이 또 화제가 됐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새벽 3시쯤에 중대본에 있는 줄 알았던 대통령이 옷을 자기 갈아입고. 집으로 뭐 옷을 갈아입은지 모르겠으나 자기 집으로 그냥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분노가 더욱 확산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대통령의 행적이나 총리 행적 또 장관 행적들은 아주 중요한 이제 국정조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세월호 참사 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행적들은 한 2, 3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7시간이 뭐 했느냐, 예. 자고 있었느냐, 뭐 계속 그랬죠. 그래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곧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예, 지금도 뭐 사과를 좀 하는 것인지 애매한지 종교 행사에 가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유족들과 또 이것을 보고 많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나라를 다시 추스려야죠. 네. 예, 지금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예. 사과는 재발 방지 약속이 돼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과에는 책임질 사람들한테 책임지게 하는 게 사과의 첫 번째 그럼요. 조건입니다. 그럼요. 예, 그런 조건 없이 말로만 그냥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럼요. 사과의 ABC도 잘 모르시는 거고, 예, 사과라는 것은 명백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을 안 묻고 이거 자꾸 넘어가려고 하고 장관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경질 요구가 이렇게 빗발치고 있는데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조문장에 같이 데리고 가서 마치 신뢰를 더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해외 순방 중에 또 이렇게 돌아왔을 때도 예, 가장 먼저 어깨를 또 두드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참 떨어져 있는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셨듯이 유시민 작가가 또 그런 말도 했네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인데 손발을 자르려고 한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이런 비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이제 알 권리 보도에 앞서서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뭐 알 권리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느끼고 있는 부분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이제 알려드려야만 또 진정하게 알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정보공개 청구로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알 권리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사건을 파악을 한 다음에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면밀히 쳐다봐야 거기에 대해 생산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접근할 수 있고 그 기록들 하나하나 엮여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촘촘하게 보기 위해서 좀 더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방송을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선 정보공개센터 우리 소장님도 거기 계셨는데 만드셨던 분이신데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에서 공동으로 이태원 참사 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민단체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이제 자기 일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참사가 났을 때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시민단체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예. 이걸 국가가 스스로 안 밝히는데 누가 밝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단체가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열심히 그동안 잘해왔던 참여연대나 정보공개센터가 이런 자료들을 같이 모아서 비공개한 것은 계속 비공개하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고발하고 공개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내고 또 그것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편집을 해서 또 알아보기 쉽게끔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고 이 어카운트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 설명 책임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또 시민단체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또 결과물들이 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면은 저희가 또 같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실제로 그 소방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건 주로 어떤 거? 당장에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어떤 예. 것이 있을까요? 119 구급 활동입니다. 119 구급 활동 일지를 청구하는 이유는 실제로 119 신고를 했는데 얼마나 빨리 왔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보려는 걸까요? 네, 보통 이제 10분 안에 도착해야 됩니다. 아, 네, 10분 역시 안에 그렇군요. 도착을 해야 되고, 근데 차가 막히거나 또 골목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늦게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늦게 도착하면 이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이런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보니까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장이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구급 일지나 화재 현장 보고서는 주로 보험사에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요청을 했다. 아무래도 보험에 문제가 있군요. 네, 보험사들은 아마 서울시를 상대로 예,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이런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제가 조금만 늦으면 보험사로부터 청구도 당하고, 예,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극한의 직업이에요. 너무나 힘든 직업이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이번에 뭐 이재명 저기 민주당 대표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중에 갑자기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쭉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그때 보였잖아요. 네. 잠시도 가만 앉을 수 없는 그런 뭐 극한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태원 참사 때도 봤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바디캠 같은 거를 이 몸에 아마 부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순간도 걷는 걸 본 적이 없다. 한순간도 걷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바디캠 아니겠습니까? 이 바디캠을 소방 당국에서는 파이어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거 서울시에 있을 때 이제 정보공개 청구 심의를 직접 이제 주심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강북구에 있는 이제 절이었는데 그 절이 이제 불이 났어요. 아하. 근데 너무 빨리 이제 전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재로 돼 있으니까 빨리 맞습니다. 전소가 되죠. 예. 근데 그게 계시던 이제 주지 스님이 이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이 파이어캠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심의위원들이 그 캠을 다 본 적이 있어요. 한 50분 정도 되는데 그럼 구조 활동이 찍힌 건가요? 다 찍혀 있습니다. 예, 출발할 때부터 이제 어떤 지휘관의 지휘가 있었는지 뭐 말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 호수 들고 이제 뛰어 들어가고 이런 장면이 다 찍혀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비공개를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암호 음어가 있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소방관들끼리 나누는 여러 가지의 그 약속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우고 또 주위에서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또 이렇게 얼굴? 여러 가지 초상권들 네. 중요하고 그래서 한 50분 중에 한 40여 분을 저희가 공개로 결정해서 보여드린 적이 아, 있는데 부분 공개를 했군요. 그러면. 네, 부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그 화제를 진압하는 걸 제가 그때 보고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님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다 파이어캠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제 소방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그 캠이 자기를 지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쩌면 이게 참 소방관들한테는 굉장한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캠이 자기 몸에 달려 있으면 그런 부분도 또 이해할 만한 이거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방 관련해서 이런 파이어캠이나 이런 바디캠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태원 이번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좀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태원 그 10월 중순경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는 그 같은 장소에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는 것이 10월 15일경 무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헬로윈 행사가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가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요. 소방 당국에서는 이 두 가지 이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인 거죠. 같은 장소입니다. 시간만 1, 2주 기간만 차이. 다르죠. 기간만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났는데 서로 다른 행사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서로 다른 행사에 대해서 소방 안전 대책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최초로 공개되는 겁니까? 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용산 소방서는 뭐 경찰이나 뭐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는 용산구청 같은 데서는 주최 측에 대한 얘기를 자꾸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구촌 축제는 주최 측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소방 그 헬로윈 행사 같은 경우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소방서는 두 가지 행사에 대한 소방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문서를 저희가 이제 한번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이 헬로윈 축제 관련된 헬로윈 데이 관련된 소방 안전 대책, 그리고 오른쪽이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의 소방 안전 대책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있었고 날짜만 달라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주최 측이 있었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 형식도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용산 소방서 재난관리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문서입니다. 네. 양식이라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자, 쭉 보면요, 뭐 다른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해서 뭐 추진 방향, 행사 개요 이렇게 보면 행사 개요에 보면 행사 장소 이태원 관광특구 일원, 그리고 장소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뭐 똑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나 뭐 예상 인원도 나와 있고요. 뭐 주최 측이 이제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차이점입니다. 행사 일정도 일단 없고요. 뭐 행사 일정이 없겠죠, 당연히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타임 테이블 같은 것도 이제 지구촌 축제는 있는데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교통 통제 계획이 헬로윈 축제는 없습니다. 네. 지구촌 축제는 같은 용산 소방서에서 작성한 문서인데 지구촌 축제는 교통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교통 통제 대책이. 이게 우회한다고. 그렇죠. 이 날짜도 보면요, 토요일입니다. 주말이에요. 주말 휴일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구촌 축제는 교통 통제 계획이 있고 헬로윈 축제는 문서에는 소방안전대책 문서에는 교통 통제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헬로윈 축제에는 경찰이 안 와서 그런 건 아닌가? 회의에서는? 예, 이게 뭐 아마 영등포 구청장이 용산구청장이 참여를 했으면 네. 또 경찰서장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용산구청장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지금 책임 있는 사람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예. 아, 그랬군요.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 관련된 대책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참사 초기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산 경찰서에서도 지금 교통과 관련된 분들은 참석하지 않은 거로 보이고요. 네. 경찰서장이 참석 안 함으로써 아마 마약이나 범죄 관련된 분들만 참석을 해서 대책을 세운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아하. 야, 참. 이 사전 대책부터 이제 소방서 이 문서를 통해서 어디에 구멍이 있었는지가 바로 보이는군요, 지금. 이 교통 통제가 왜 중요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서울시와 경찰들이 보행로를 더 확보를 했어요. 네. 도로 쪽으로 나왔단 네, 말이에요. 차도를 막고.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흐름의 방향들을 경찰들이 다 이렇게 통제했어요. 통제를 네. 해줬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밀집이 아주 이렇게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고 또 양방으로 몰려오고 있는데도 신고도 했고. 예,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이 소방서의 이 문건으로 보면 왜 그랬는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런 교통 통제 계획이 세워졌고, 어떻게 보면 용산구청장이 거기 참석하고, 용산서장도 참석하고, 아마 뭐 지도계장이나 주도과장 같은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책임자 경찰 쪽에서 와 있었다면, 희생자들이 저렇게까지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찰서에서는 뭐 오직 다 이제 관심은 이제 경호와 그 다음에 시위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대통령 경호와 시위에 있었던 것 같고 또 좀 늦게라도 시위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다 보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용산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예, 그거를 이제 묵인하고 예, 사실은 거절한 것이죠. 이러면서 이번 참사가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인을 보니까 책임도 어디에 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확연하게 지금 문건을 보면 한쪽은 뭔가 좀 방치한다는 느낌이 좀 있고 한쪽은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문건 하나하나에 보면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이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보입니다. 약간씩. 예.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주최 측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쨌든 책임 소재는 명확한 거여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할로윈 축제는 오히려 주최 측이 없으니까 지방자치 단체들이 더 열심히 관리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관리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여기 이제 지구촌 축제에서는 아마 상인연합회 쪽이나 이런 네.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헬로윈 축제는 그런 요구를 했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주체가 듭니다. 없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된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순찰을 한 기록도 있어요. 헬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소방 안전 대책을 위해서 29일 이제 1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10시까지 순찰을 하는데 3명씩 돼 있네요. 그죠? 요 순찰 인력만 이제 투입이 됐고 이것도 의용 소방대원들이 네. 하루 12명이 투입돼서 당번으로 정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3명이 투입돼서 소방 안전 대책을 한 정도. 이게 지금 하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아주 철저하고 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요거는 이제 경찰 문건들을 저희가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경찰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네. 나중에 한번 꼭 이제 봐야 될 것 지금 같아요. 현재 기간 연장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방송에서 비공개나면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건들을 좀 경찰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발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구청장이 경찰이 할 줄 알고 헬로윈 인파 관리 계획을 안 세웠다 그랬어요. 용산구청장이.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니까 경찰서장도 참석 안 하고
서로 미루게 된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말투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말투가 되게 많아요. 예, 처음에도 뭐 파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한 현상이다.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예, 경찰이 할 줄 알고 계속 면피성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곧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후회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좀 이런 발언들도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용산구청장님이 관리해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뭐 거기 사실 우리 국민들 거기 또 현장에 있었던 우리 피해를 당하신 분들, 희생자분들은 당연히 용산구나 경찰에서 해줄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런데 책임 떠넘기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울까.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해해 주기에는 너무 큰 참사였던 것 같고요. 회의를 들어갔어야지 알죠. 회의를 참석하시질 않았으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직 구청장 얘기 들어보면 그런 축제를 관리했던 사람들은 다 인사 조치해가지고 딴 데로 보내고 옷 벗겨 그다음에 명예퇴직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인터뷰해 보니까 이분이 오직 전직 그 구청장한테 충성했던 사람들 인사 보복만 관심이 있었고 전혀 이런 곤란하게. 헬로윈 축제나 이런 거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은 전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번에 우리가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전 지사나 전 구청장의 실정을 알리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특히 지금 세월호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태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들을 전부 비공개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서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면서 예측했잖아요. 그런 앞으로 움직임이 그럴 있나요? 거라고. 벌써? 네, 예고한 근데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요 예측한 대로 다 돼요. 신기한 게 세월호 때 우리가 경험을 해서 그런 네. 거겠죠. 저희가 예측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걸 참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세월호 때 우리가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따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똑같이 하면 우리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그 이제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 행적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사고를 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면피할 숨길까? 것인지를 참고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서를 열리면 뭐가 있을까봐 무서우니까 다 비공개로 지금 전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꼼수를 자꾸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그래서 이 꼼수 쓰고 있으면 이게 안 밝혀질 것 같죠.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워도 나중에 다시 밝혀집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자, 정말 이번에 또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좀 기가 막힌 케이스도 하나 확인한 게 있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기강 확립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부처, 전 기관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어떤 기관들은 공개를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기관들은 공개를 하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기관들은 비공개로 돌리더라는 거죠. 이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가평구는 끓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또 서울지방항공청 뭐 관계가 없는 부처들은 다 공개하고요. 용산구는 지금 기간 연장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지금 비공개하고 있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전 부처에 다 보냈는데 어느 부처는 공개하고 그 어느 부처는 비공개하면 그게 다 은폐가 됩니까? 은폐가 안 되죠.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지금 이 순간만 면피하면 된다. 또 위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비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문건이라도 공개해가지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게 진정한 공무원이고
예, 그것이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이죠. 이렇게 꼼수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요. 비공개를 할 때 항상 이유를 밝히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사혁신처에서 발송한 공문과 동일한 내용이며 인사혁신처에서 공문 발송 시에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인사혁신처는 그러니까 이 문서를 이제 생산한 기관이잖아요. 네. 이 문서를 처음 생산한 기관은 비공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그러니까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원래 발생한 기관이 비공개를 하라 했으니까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걸 그냥 공개한 기관들은 그걸 알고 지금 공개를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가 그렇게 지정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네. 예, 지금 이거는 국토교통부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5호라는 게 우리 의사 결정 과정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문서를 지금 시행하는데 그런 사건이 아직도 이제 발생 중이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뭐 사건 다 끝났는데 무슨 그런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시사항이 무슨 그 진행사항인가요? 네. 그죠? 현재 이게 예를 들면 심사 중이거나 음. 아니면은 뭐 이거를 이제 뭐 평가 중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시사항이잖아요. 지시 다 끝났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시를 이행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독일에서는 뭐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히틀러 이후에 이제 전범들을 처벌할 때 독일 군인들한테 뭐 너 그 뭐 나치 뭐 그거 뭐 사람들 뭐 가스실에 보내서 죽였어 안 죽였어 막 할 때 군인들이 전부 다 시켜서 했습니다. 명령이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법으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아예 법에 딱 박아놨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무리 명령이었어도 부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범죄가 되는 행동은 거부할 명령이 있다고,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도. 네, 부당 명령 거부권이라고 해서 제가 독일어 좀 하겠습니다. 네.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Soldaten입니다. 어휴, 네, 너무 네. 인간의 존엄성을 네. 침해하거나 네. 공식적인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라는 명령이 있으면 당연히 거부해라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거부권이 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명령이어서 지시사항이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이 명령 거부권을 좀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 2년 전에. 있었죠. 예. 네, 근데 이것도 뭐 유야무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유야무야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정보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걸 청구해 봤냐면 이태원 사고 수습 등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파견자 명단, 중대본이죠. 중대본에 근무자 파견자 명단을 제출을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도 비공개가 되었습니다. 원래 파견자 명단은 공개해야 됩니다. 네. 예. 그 공무원의 성명 및 그 직급은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직무를 이제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 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연구 개발 이런 현장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여기 보면 내부 검토 과정의 경우 의견 수렴이 종료가 3월 20일 날 2023년 내년 3월 20일입니다. 네, 3월 20일 날 된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유령들하고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공무원의 책임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뭐든지 지금 숨기고 감추는데 급급하다는 거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 명령을 내렸으면 그 인사 명령을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왜 그거를 파견한 명단을 왜 비공개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도요. 외교부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외국인 유가족 등 출입국 지원 방안, 법무부 추가 지침이라는 문서 제목을
가진 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뭔가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비공개인 거예요. 네. 비공개 이유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네. 이게 무슨 유가족을 지원한 건데 왜 국가의 이익이 중대한 이익을 어떻게 현저히 해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MBC한테 한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유가족들한테 출입국 지원한다는데 무슨 국익에 침해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사실 돈이 없어서 이제 약소국인 경우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시는데도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입국 할 때 어떤 지원을 우리 정부가 하는지 우리 국민이 알 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내가 후원이라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외교부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지원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나 한번 보자 이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이해가 국익을 해친다. 이런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안타까운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교부라고 하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가장 이제 보수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비공개율이 가장 높고요. 아마 그렇게 뭐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비공개 누르고 그냥 비공개 누렀던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시민 방송에서 계속 정보공개 청구에서 뭘 비공개하고 있는지 계속 알려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시민 여러분들 오늘 소방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찰 그리고 또 지난주 경찰에 이어서 이번 주는 또 소방관들의 그런 아픔과 함께 여러분들이 소방 당국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특히 소방 안전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주일 전 행사와 일주일 후, 이 참사가 일어났던 일주일 후 행사가 근본적으로 소방 안전 대책부터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그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이렇게 소상히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 역시도 이렇게 오늘 같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